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변두리 달동네 골목 안쪽. 3대 국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창문 너머 예순을 훌쩍 넘긴 한 여자가 뜨거운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정미순. 그가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한 지 어느덧 22해째였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고를 우려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불을 끄는 삶. 손님이 많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어도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미순이 플라스틱 쟁반에 국밥 한 그릇을 올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 옆으로 깍두기 한 접시와 양파 절임이 놓였다. 창가 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등이 굽은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낡은 파카 안으로 여러 겹겨 입은 옷이 보였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미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려왔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추위였다. 할머니는 국밥을 천천히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안.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사함이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다. 미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5,000원입니다. 할머니가 1,000원짜리 지폐 5장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다. 손이 떨려 지폐가 계산대 위로 흩어졌다. 미수는 그 지폐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금고에 넣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길 미끄러우니 천천히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식당 문을 열고 나갔다. 찬바람이 한순간 식당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미수는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싱크대 옆 낡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작은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수는 그 공책을 펼쳐 날짜와 시간, 그리고 국밥일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은 미수는 계산대 서랍에서 돈을 꺼내 세었다. 하루 매출은 8만 원. 가스비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지 않았다. 대신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미수는 그 돈을 꺼내 조심스럽게 세었다. 5만 원. 그는 그 돈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튿날 새벽, 미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시장에 가서 국밥에 넣을 사고를 사야 했다. 겨울이라 값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손님들이 먹을 국밥을 끓여야 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 미수는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남루한 옷차림의 맨발로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다. 미수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노인 앞에 놓았다. 따뜻한 거 드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지만 미수는 이미 돌아서서 걷고 있었다. 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집어들었다. 미순이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이미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사온 사고를 큰 냄비에 넣고 물을 가득 부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켰다.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식당 문이 열렸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다.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국밥 하나요. 미순이 국밥을 끓여내왔다. 남자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아침을 거른 듯 했다. 미수는 조용히 김치를 더 가져다 주었다. 더 드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미순을 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미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다. 미수는 쉴 틈 없이 국밥을 끓이고 반찬을 날랐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다. 미수는 계산대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손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혹시 국밥 한 그릇에 얼마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미수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여인 얼굴에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다.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미순을 쳐다보고 있었다. 5,000원이에요. 앉으세요. 여자가 주저하며 자리에 앉았다. 아이도 엄마 옆에 앉았다. 미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2그릇을 끓였다. 그리고 평소보다 고기를 조금 더 얹어 내왔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가 아이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아이는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밥을 먹었다. 여자는 아이가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숟가락을 들었다. 미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자와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이 어쩐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여자가 계산대로 왔다.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한 그릇만 계산하면 안 될까요? 아이 것은 제가. 미순이 여자의 말을 막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자가 손을 저었다. 하지만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자와 아이가 나간 후 미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공책에 국밥이 서비스라고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그날 저녁 미수는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다. 라면과 계란, 김치 몇 가지를 샀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가게 주인이 말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그냥 그래요. 먹고 살 만해요. 미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가게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집에 돌아온 미수는 작은 방 한 칸에 불을 켰다. 오래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그리고 낡은 이불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다. 그는 라면을 끓여 먹고 이불을 펼쳤다. 잠자리에 누워 미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금이 간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자국이 보였다. 미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도 무사히. 그의 기도는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미순이 이 골목의 식당을 연 것은 22해 전 봄날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 42.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은 그에게 남은 것은 작은 전세금과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보상금이라고 받은 돈은 병원비로 모두 사라졌다. 미수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공장도 다녀보고 식당 설거지도 해봤다. 하지만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일을 나가는 것이 늘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수는 이 골목에 나온 작은 가게를 발견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도 가진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다. 미수는 고민 끝에 그 가게를 인수했다. 그리고 3대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3대, 세 세대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이라는 뜻이었다. 미수는 할머니에게 배운 국밥 끓이는 법을 떠올리며 매일 새벽부터 사고를 우려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미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 준호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식당으로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숙제를 했다. 미수는 손님을 받으며 틈틈이 준호를 돌보았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밥 줄게. 미수는 준호에게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었다. 준호는 그 국밥을 먹으며 자랐다. 미수는 아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다. 시간이 흐르고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미순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알바하고 싶어. 친구들은 다 하는데. 안 돼. 너는 공부나 해. 엄마, 나도 돈 벌고 싶어.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 미수는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엄마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미수는 괜찮지 않았다. 준호의 학원비와 교복값, 그리고 생활비를 대기해 식당 수입은 늘 빠듯했다. 미수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다. 하지만 모아도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미수는 식당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등이 굽은 할머니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천천히 먹었다. 미수는 할머니가 먹는 모습을 보며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 할 때 미수는 문득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잠깐만요. 미수는 주방으로 가서 김밥 한 줄을 싸왔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건넸다. 이거 드세요.
저녁으로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미순을 보았다. 왜 이걸 주시는데요? 그냥요. 제가 먹으려고 싼 건데 너무 많이 쌌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김밥을 받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미수는 가끔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했다. 반찬을 더 주거나 국물을 더 넣어주거나 작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성적이 좋았던 준호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미수는 준호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드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엄마, 내가 장학금 받으면 학원 안 다녀도 돼. 안 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미수는 준호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다. 미수는 합격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고맙고 미안해.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미수는 정말로 행복했다. 아들이 대학에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해 식당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미수는 빚을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에게,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빚은 점점 불어났다. 하지만 미수는 준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다. 그리고 미순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 식당 그만하고 나랑 같이 살자.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그런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미수는 완강했다. 결국 준호는 혼자 독립했다. 미수는 여전히 식당에서 국밥을 끓였다. 아들이 떠난 자리가 허전했지만 미수는 견뎠다. 아들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준호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다. 미수는 손주를 보며 기뻤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미수는 정말로 일하는 것이 좋았다. 식당에서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미수는 작은 기쁨을 발견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추운 사람에게 따뜻한 국물을 주는 것. 그것이 미순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남자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미수는 국밥을 끓여내왔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남자가 계산을 하려 하자 미순이 말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드릴게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미수는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날짜와 국밥일 서비스라고 적었다. 공책에는 이미 수많은 날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미수는 공책을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을까. 미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달동네 골목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은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미순의 식당은 그 골목 입구에 있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곳이었다. 배고플 때 갈 수 있는 곳,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오전 11시쯤 한 노인이 식당 문을 열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노인이었다. 등이 굽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다. 노인은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미수는 국밥을 끓여내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다. 미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다. 더 드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미순을 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미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청소 일을 하는 아주머니들, 택배 일을 하는 아저씨들. 모두 힘들게 일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미수는 쉴 틈 없이 국밥을 끓이고 반찬을 날랐다. 뜨거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손님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다. 미수는 계산대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다. 저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국밥을 끓이며 미수는 여자를 힐끗 보았다. 여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미수는 국밥을 끓여내왔다. 그리고 평소보다 고기를 조금 더 얹어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는 모습이 조심스러웠다. 미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언가 사연이 있어 보였다. 식사를 마친 여자가 계산대로 왔다. 지갑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들어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해요. 돈이. 제가 잘못 봤네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수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1,000원만 주세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 할인이에요. 미순이 웃으며 말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1,000원을 내밀었다. 미수는 그 돈을 받고 여자에게 말했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간 후 미수는 계산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공책을 꺼냈다. 국밥일 4,000원 서비스라고 적었다. 미수는 공책을 닫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날 저녁 미수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닫고 청소를 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미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 둘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무사히. 미순의 기도는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시장에 가서 사골과 야채를 사왔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전 9시쯤 한 아주머니가 식당에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었다. 청소 일을 하는 사람 같았다. 국밥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미수는 국밥을 끓여내왔다. 아주머니는 밥을 빠르게 먹었다. 급한 일이 있는 듯했다. 미수는 물컵을 가져다 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순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주머니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 할 때 미순이 작은 봉지를 건넸다. 이거 가져가세요. 봉지 안에는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다.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미순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점심 드세요. 제가 먹으려고 싼 건데 너무 많이 쌌어요.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안 그러면 버려야 해요. 미순이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지를 받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나간 후 미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이 시렸지만 미수는 개의치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미수는 바쁘게 움직이며 국밥을 끓이고 반찬을 날랐다.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미수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오후 2시쯤 한 젊은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다. 국밥 하나요. 남자가 말했다. 미수는 국밥을 끓여내왔다. 남자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아침을 거른 듯 했다. 미수는 조용히 김치를 더 가져다 주었다. 더 드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미순을 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미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날도 미수는 여러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 반찬을 더 주거나, 국물을 더 넣어주거나, 때로는 돈을 덜 받거나. 작은 것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저녁 9시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다. 미수는 계산대에 앉아 하루 매출을 계산했다. 7만 원. 가스비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미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언덕을 올라갔다. 그리고 작은 방에 도착해 불을 켰다. 미수는 라면을 끓여 먹고 이불을 펼쳤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미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22회. 그 긴 세월 동안 미수는 한 번도 식당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명절에도, 아플 때도, 태풍이 불 때도 식당은 열려 있었다. 그것이 미순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미순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어느 날 아침, 미수는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다. 방이 빙빙 돌았다. 미수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가누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미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몸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사고를 옮기는 것도, 냄비를 드는 것도 전보다 훨씬 힘들었다. 점심시간, 손님들을 받으며 미수는 몇 번이나 휴식을 취해야 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단골 손님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미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식당에 들렀다. 엄마, 왔어. 준호는 미순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많이 마르셨네. 밥 제대로 먹고 계세요? 그럼, 잘 먹고 있지. 미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여인 것 같았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미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엄마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준호가 간 후, 미수는 계산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 식당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미수는 평소보다 늦게 식당 문을 열었다. 몸이 너무 무거워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식당으로 갔지만 국밥을 끓이는 것조차 버거웠다. 점심시간, 손님이 몇 명 들어왔다. 미수는 국밥을 끓이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냄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 미순이 비명을 질렀다. 손에 국물이 튀어 화상을 입었다. 손님들이 놀라 일어났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수는 손을 찬물에 담그며 말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미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진찰을 하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좋지 않아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은 안 돼요. 저 일해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쉬셔야 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약만 주세요. 약 먹고 쉬면 나아질 거예요. 미수는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다음 날, 미수는 약을 먹고 식당 문을 열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국밥을 끓이는 것도, 손님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이 힘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다.
미수는 정신을 차리고 일을 했다. 하지만 중간에 몇 번이나 쉬어야 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다시 물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미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미수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미순이 대답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건물주 대리인입니다. 이야기 좀 하시죠. 미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건물주께서 이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계약 기간이 다음 달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22년을 일했어요. 제발.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남자는 냉담했다. 죄송합니다만 건물주 결정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두고 나갔다. 미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미수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22해 동안 지켜온 식당. 그의 전부였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믿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준호야.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준호야, 식당을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무슨 일이세요? 미수는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준호는 놀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미수는 알고 있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건물주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2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 준호가 어렸을 때, 손님들과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것이 떠올랐다. 이제 끝인가.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한 달 후면 이 식당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손님들은 평소처럼 식당에 들어왔다. 국밥을 주문하고 밥을 먹었다. 미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식당이 문을 닫는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미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손님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 사람들은 이 식당을 의지하고 있었다. 배고플 때 올 수 있는 곳,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미순에게 물었다. 사장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미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식당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날 저녁, 미수는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다. 22해 동안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미수는 공책을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까? 미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미수는 공책을 닫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미수는 남은 한 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 했다. 하지만 미순의 나이에, 그리고 가진 돈으로는 새로운 가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준호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권리금이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좋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았다. 엄마, 차라리 저희 집으로 오세요. 식당은 그만하시고. 아니야.
엄마는 일해야 해. 미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준호는 답답했지만 엄마를 설득할 수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한 달이 가까워질수록 미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새로운 가게를 구하지 못했고 식당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미수는 식당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오래전부터 식당에 다니던 단골 손님이었다.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미수는 국밥을 끓여내왔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천천히 밥을 먹었다. 미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이 식당이 다음 달에 문을 닫게 됐어요. 할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왜요?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해서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해요. 할머니의 얼굴이 슬퍼졌다. 그럼 저는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수는 가슴이 아팠다. 죄송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가며 말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미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미수는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씩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손님들은 모두 놀라고 안타까워했다. 사장님,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요. 미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손님들은 아쉬워하며 식당을 떠났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미수는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방 기구들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비우고 테이블을 닦았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미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22해, 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의 설렘, 준호를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 손님들과 나눈 따뜻한 순간들, 모든 것이 떠올랐다. 마지막 날 저녁, 미수는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텅 빈 식당은 쓸쓸했다.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준호는 엄마를 껴안았다. 미수는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다음 날, 미수는 식당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보고 열쇠를 건물주에게 넘겼다. 그리고 천천히 식당을 떠났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미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3대 국밥 간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미수는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22해의 세월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미순이 식당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미수는 준호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미수는 편하지 않았다.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준호가 말했지만 미수는 여전히 불편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그에게 쉬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건물주 대리인이었다. 식당을 정리하시면서 서랍에 뭔가 남겨두신 것 같은데요. 가져가실 건가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미수는 생각해보다가 말했다. 아, 공책 하나 있을 거야. 그거 버려도 돼. 하지만 준호는 궁금했다. 어머니가 무엇을 남겨두었을까? 준호는 식당으로 가보기로 했다. 다음 날, 준호는 식당을 찾아갔다. 이미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사 인부들이 내부를 철거하고 있었다. 저기, 제가 전 주인 아들인데요. 서랍에 남겨둔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공사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가리켰다. 준호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준호는 공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준호는 공책을 펼쳤다. 공책 안에는 날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국밥 1, 국밥 2 서비스, 김밥 1 서비스. 준호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책을 계속 넘기며 준호는 알게 되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손님들에게 무료로 또는 싸게 준 음식의 기록이었다. 날짜와 메뉴, 그리고 서비스로 제공한 금액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다. 준호는 공책을 넘기며 숨이 막혔다. 페이지마다 기록들이 가득했다. 1페이지, 2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공책은 거의 끝까지 채워져 있었다. 준호는 대충 계산해봤다. 기록은 거의 20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하루에 평균 서너 건씩. 1년이면 1000건이 넘었다. 20년이면 준호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었다. 엄마가 이렇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다. 식당 수입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적은 돈으로 어머니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던 것이다. 준호는 봉투들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시장에서 산 재료 영수증, 가스비 영수증, 전기료 영수증, 그리고 메모들이 있었다. 오늘 할머니에게 국밥 무료로 드림.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젊은 남자에게 김밥 서비스. 일자리를 찾는다고 했음. 아이와 엄마에게 국밥 2그릇, 1그릇 값만 받음.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을 읽으며 준호는 울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준호는 공책과 봉투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 준호가 공책을 내밀었다. 미수는 놀란 눈으로 공책을 보았다. 그걸 어떻게... 엄마. 이게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수는 공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냥 기록이야. 그냥 기록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수는 조용히 말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 사람들이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야. 미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해왔는지를.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공책을 계속 넘기며 읽었다. 하나하나의 기록이 가슴을 울렸다. 엄마는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를 존경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다음 날, 준호는 아내에게 공책을 보여줬다. 아내도 놀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구나. 응, 나도 몰랐어. 준호와 아내는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평범한 식당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은인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원하지 않으실 거야. 엄마는 그냥 조용히 사셨으니까. 하지만 준호는 마음 한편으로 생각했다. 어머니의 선행을 어떻게든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그냥 묻혀서는 안 되지 않을까. 며칠 후, 준호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고민 끝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준호는 공책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해온 일들을 설명했다. 친구는 놀라며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야, 이건 기사감인데?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야. 하지만 엄마는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묻어두는 건 아깝잖아. 친구의 말에 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준호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기로. 엄마, 제가 기자 친구한테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미수는 놀라며 준호를 보았다. 뭐? 왜? 엄마의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미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준호는 설득을 계속했다. 엄마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크게 알리지는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알지 못했다. 준호의 친구인 기자는 미순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미순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렸지만 기자의 진심 어린 질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힘드셨을 텐데요. 기자가 물었다. 미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나도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미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힘들 때 동네 분들이 조금씩 도와줬던 기억. 쌀 한 돼, 김치 한 포기.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됐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기자는 미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20년간 몰래 밥을 나눈 식당 주인이었다. 기사는 미순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다. 기사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지역 신문이었고 독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본 몇몇 사람들은 감동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기사를 보고 미순을 찾아왔다. 사장님,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미순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슈퍼마켓 주인은 미순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저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겠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미순을 찾아왔다. 식당 단골 손님들, 이웃들, 미순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힘든 시기를 버텼어요. 사람들은 미순에게 감사를 표했다. 미순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미순을 찾아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여자는 미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아이랑 같이 식당에 갔던. 미순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계속 말했다. 제가 정말 힘들 때였어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날 사장님이 한 그릇 밥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김밥도 주시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때 사장님의 친절함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미수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잘 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자는 미순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미순을 찾아왔다. 미순이 도왔던 사람들,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 미순의 친절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한편 기사를 본 한 방송국 PD가 관심을 가졌다. PD는 준호에게 연락을 했다. 혹시 어머니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미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준호가 설득했다. 엄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미수는 고민 끝에 허락했다. PD는 미순을 인터뷰하고 동네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다큐멘터리는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사람들은 미순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SNS에서 미순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미순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어느 날, 한 기업 대표가 미순을 찾아왔다. 저도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식당을 차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수는 놀라며 기업 대표를 보았다. 기업 대표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가게를 알아보고 권리금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속 선행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는 고민했다. 새로운 식당을 차리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일하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잖아요. 미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아무도 몰라주리라 생각했던 자신의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큰 보상으로 돌아오다니.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기업 대표는 명함을 남기고 갔다. 미수는 한참을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미수는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시 식당을 하고 싶긴 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엄마를 알잖아. 그럼 예전처럼 조용히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준호는 어머니의 고민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엄마, 사람들이 알아도 괜찮아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사람들은 엄마를 존경할 뿐이에요. 미수는 준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기로. 며칠 후, 미수는 기업 대표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새로운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기업 대표는 약속대로 가게를 알아봐 주었다. 원래 식당이 있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자리가 나왔다. 여기 어떠세요? 기업 대표가 물었다. 미수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예전 식당보다 조금 더 넓었고 시설도 깨끗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시작되었다. 기업 대표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도와주었고 주방 기구도 새로 사주었다. 동네 사람들도 도와주었다. 어떤 사람은 테이블을 기증했고 어떤 사람은 식기를 주었다. 사장님, 이거 쓰세요. 고맙습니다. 미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들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오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다. 간판은 여전히 3대 국밥이었다. 미수는 그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개업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다. 예전 단골 손님들, 미순을 도우려는 사람들, 미순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미수는 바쁘게 움직이며 국밥을 끓였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다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미수는 계산대에 앉아 숨을 돌렸다. 준호가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힘이 나는걸.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안심했다. 며칠 후, 한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왔다. 예전 식당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다. 할머니는 미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다시 뵙게 되다니. 미수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다. 미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내왔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역시 사장님 국밥이 최고예요. 미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 시간이 흐르고 식당은 안정되어 갔다. 손님들은 꾸준히 찾아왔고 미수는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가 가끔 와서 도와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힘을 보탰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여자는 미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미수는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0년 전에 아이와 함께 왔던. 그제야 미수는 기억이 났다. 10년 전 어린 아이와 함께 와서 밥을 먹었던 여자였다. 그때 미수는 한 그릇 밥만 받았었다. 아, 기억나요. 그때 아이는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때 받았던 도움을 갚고 싶어요. 많지는 않지만.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여자는 간곡하게 부탁했다. 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 돈은 다른 분들을 위해 쓸게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예전에 미순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가져왔다. 미수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미수는 예전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다. 미순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느 날, 미수는 식당에서 한 모임을 열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초대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미순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다. 사장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제는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 겨울철 따뜻한 음식 나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계획했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순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신문에도 크게 실렸다. 미수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미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였고 손님들을 맞았다. 유명해졌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태도가 달라지지도 않았다. 어느 날,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미순을 출연 요청했다. 미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PD가 설득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게 될 거예요. 미수는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다. 방송 당일, 미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미수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왜 선행을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미순의 말에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했다. 방송이 끝난 후 미순의 이야기는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미순을 국밥 천사, 나눔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미순은 그런 호칭이 부담스러웠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식당 주인이에요. 미순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순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미순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의 식당 주인들도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기업들도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개인들도 작은 기부를 시작했다. 미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뻤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다니.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미순을 찾아왔다. 사장님,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요.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미수는 대학생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미래가 밝아요. 대학생은 미순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고 미순의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나눔의 공간이 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왔고 기부자들이 후원을 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밥을 먹었다. 미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갔다. 어느 겨울날 미수는 식당에서 무료 급식 행사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 젊은 대학생들, 주부들, 은퇴한 어르신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 여기 국밥 나왔습니다. 김치 더 필요하신 분? 사람들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었다. 서로 돕고 나누는 세상.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온 한 할아버지가 미순에게 말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었어요. 미순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국물이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행사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과 미수는 함께 식당을 정리했다. 모두가 피곤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사람들은 서로 감사를 표하며 헤어졌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미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미순의 감사는 깊고 진실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들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오다니. 인생은 정말 놀라웠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미순의 식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 미순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미순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다. 어느 봄날 미수는 식당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시장이 직접 방문한 것이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시장은 미순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장님의 선행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시에서 사장님께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수는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사장님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셨습니다. 꼭 받아주세요. 미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시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상을 받기로 했다.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미순이 도왔던 사람들, 함께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 미순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시장이 미순에게 상패를 수여하며 말했다. 정미순 씨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이웃을 도와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미순 씨에게 모범 시민상을 수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미순은 상패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짧은 소감을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미순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다. 미순은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준호가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모자는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수는 식당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불을 켜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내일 손님들을 위한 국밥을 준비해야 했다. 사고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미수는 김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삶도 이 김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일까.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드려요. 미수는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다. 고마워. 예쁘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겸손했다.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물론이지. 엄마는 할 수 있는 한 계속 할 거야. 미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들. 모자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함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식당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빛났다.
미수는 국밥을 끓이며 생각했다. 내일도 누군가가 이 식당에 올 것이다.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미순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세상은 아직 차갑고 힘들었다. 하지만 미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웃을 돕는 사람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행동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미수는 국밥을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그의 기도는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소망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세상, 서로를 돕고 나누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미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사람들은 식당에 올 것이다. 그리고 미수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줄 것이다. 그것이 미순의 삶이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